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특징, 원인, 증상 및 진단, 치료순이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장애이죠. 증상으로는 주의 집중이 어렵고 일상활동을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잉행동 증상은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일반적으로 인생 초기에 확인되며 학교에서의 행동 문제, 이해와 과제 완료의 어려움 또는 주의 산만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한 학업 성적, 직업 성공, 타인과의 관계, 사회 정서 발달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기능 또는 발달을 방해하는 부주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지속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뇌질환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란 일을 배회하고 끈기가 부족하며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혼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전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죠. 과잉행동이란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과도한 실수, 계속적인 말하기 또는 대화를 포함합니다. 성인의 경우 극단적인 불안일 수 있거나 계속적인 활동으로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동성이란 사람이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순간에 일어나는 성급한 행동을 취하고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즉각적인 보상이나 만족을 늦추지 못하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주제넘게 참견하나 장기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능 또는 발달을 방해하는 부주의, 과잉행동과 충동성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뇌질환, 배회하고 끈기가 부족하며 집중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혼란적인 상태, 과잉행동이란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과도한 실수, 계속적인 말하기 또는 대화, 충동성이란 사람이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순간에 일어나는 성급한 행동, 즉각적인 보상이나 만족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욕구, 사회적으로 주제넘게 참견하나 장기간의 결과 미고려,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전달물질 패턴의 차이로 인한 발생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자극이 한 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물질이므로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뇌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죠.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쌍둥이 중 한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다른 쌍둥이가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또 질병은 출생 전후에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장애 발병률이 높죠. 특정 환경적 요인들도 어린이로서의 남노출과 같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전달물질 패턴의 차이, 유전적 요소, 출생 전후에 발생하는 신경학적 손상, 태아 알코올 증후군, 남노출 등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상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정, 직장, 친구 및 가족과 같은 두 가지 이상의 환경에 존재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부주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더 두드러지죠. 이로 인해 업무 완료, 마감 기한 누락, 사회적 참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주의하거나 실수하고 세부적인 것을 간과한다. 과업, 대화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쉽게 산만해진다. 지시사항이나 의무 수행이 어렵다. 작업 및 활동 구성에 어려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활동의 회피나 거절.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 매일의 활동을 잊어버린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 증상, 빈번한 싸움, 몸부림치기, 두드리기, 요석이 예상될 때 종종 자리를 떠난다. 지나치게 불안을 느낀다. 여가활동 참여 어려움, 지나치게 말하기, 충동적으로 불쑥 말하기, 기다리는 데 어려움, 다른 사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장애입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주의, 다음 증상 중 6개 이상 발달 수준과 일치하며 사회, 학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미쳤다. 세부적인 면에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학교, 직장 또는 다른 활동에 부주의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이나 놀이 활동에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직접 말할 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학교, 집안일 또는 직장에서 의무를 끝내지 못한다. 과업과 활동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작업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참여를 꺼린다. 작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외적 자극으로 쉽게 산만해질 수가 있다. 일상적인 활동을 종종 잊어버린다. 과잉 행동 및 충동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 6개 이상 발달 수준과 일치하며 사회, 학교, 직장 활동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손이나 발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가볍게 두드리며 꼼지락거린다. 남은 자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부적절한 상황에서 종종 뛰어다닌다. 여가 활동을 조용히 참여하거나 보내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일한다.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한다. 질문이 완료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을 불쑥 말한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이러한 기준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동기에서 치료하려면 행동관리뿐만 아니라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동을 어떻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지원은 성공적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보상되는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관리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형태이죠. 강화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어린이들은 환경을 약간 조정하여 정규 교실에서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어린이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사용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인치료는 의학적 개입과 심리치료를 포함합니다. 정신요법은 환자가 어려움이 회복 불가능한 성격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종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요법은
증상을 제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사람이 자신을 더 쉽게 업무와 숙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제공하며 행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환자가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을 덜며 학습된 기술 결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개입이 필요, 부모의 지원은 성공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바람직한 행동이 보상되는 긍정적인 강화가 지속적으로 적용, 특수교육 서비스를 사용하여 추가 지원 필요, 환자가 어려움이 회복 불가능한 성적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킴, 약물 치료는 환자가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 경감 학습된 기술 결과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부주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장애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